한국 남부의 지리산 산림기지에서 15년 넘게 환경보호관으로 일해온 지현은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아침을 맞았다. 몬순 계절이 시작되는 이 시기의 지리산은 언제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울창한 숲과 고요한 등산로로 덮인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리산은 살아있는 영혼이었고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이들을 지켜보는 수호신이었다. 지현은 숲의 소리, 냄새, 리듬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발달시켜왔다. 동물들과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조용한 패턴까지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된 그녀라도 이날 아침부터 펼쳐질 일들에는 대비할 수 없었다. 추적실에서 작은 경고음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몇 년 전에 비활성화된 오래된 GPS가 신비롭게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스템에 표시된 태그는 거의 잊혀진 코드였다. K27. 이 식별자는 거의 10년 전에 중단된 보존 프로젝트에 속한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에서는 구조된 동물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에 간단한 장치로 잠시 모니터링되었다. 그 중에는 희귀한 고릴라 새끼도 있었다. 불법 사냥꾼들의 희생양이 되어 숲 동쪽 가장자리에서 심하게 다친 채로 발견된 아이였다. 지현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상급자의 명령과 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그녀는 그 작은 동물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질 때까지 몇 주 동안 직접 돌봤다. 그녀가 지어준 이름은 마음이었다. 연약함뿐만 아니라 첫 만남부터 느꼈던 깊은 연결감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신호의 복귀는 잊혀진 기억과 감정들을 되살렸다. 하지만 지현을 가장 흥미롭게 한 것은 추적기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이동 패턴이었다. 그 동물은 일반적인 길을 따르는 것 같지도 않았고 무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K27은 같은 지역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돌고 있었다. 마치 땅 위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경로에는 대칭성이 있었고 움직임에는 이상한 일관성이 있었다. 종족에게는 비정상적이고 이 산에서는 더욱 드문 이런 고독한 행동이 그녀의 호기심과 본능을 자극했다. 주저하지 않고 지현은 신호를 직접 조사할 허가를 요청했다. 허가는 조건부로 내려졌다. 단기간 임무이고 시각적 정찰만 하며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휴대용 GPS, 응급처치 키트, 그리고 오래된 열화상 카메라만 가지고 숲에 들어서자마자 지현은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습도는 짙었고 젖은 흙과 썩어가는 나무잎 냄새가 감각을 지배했다. 전에는 익숙했던 소리들이 이제는 다른 질감을 가진 것처럼 들렸다. 마치 숲이 다른 주파수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길을 따라가다가 그녀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흔적들을 발견했다. 대각선으로 긁힌 자국이 있는 나무 줄기들과 삼각형 패턴으로 쌓인 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자연적인 것도 최근의 인간 작품도 아닌 것 같았다. 잊혀진 공터에서 그녀는 낡은 가죽 팔찌를 발견했는데 J,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거의 10년 전에 잃어버린 물건이었다. 마음을 해방시켜준 바로 그 시기의 말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숲은 더욱 조용해졌다. 마치 지현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았다. 밤에 오래된 무화과 나무 근처에서 야영을 할 때 그녀는 리드미컬한 두드림 소리를 들었다. 동물들이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했지만 멈춤과 반복이 있어서 의도적인 구조를 더 연상시켰다. 다음 날 GPS 신호는 더욱 강해지고 집중되었다. 위치 추적 방향의 중심에서 그녀는 뿌리와 울창한 식물로 반쯤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다. 내벽에는 원시적인 동굴 벽화가 있었다. 무릎을 꿇은 인간 형상이 고릴라 실루엣 앞에 있고 둘 다 나선형 잎사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현이 마음을 해방시켜준 날
바람에 돌고 있던 것과 같은 잎사귀 패턴이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 이상의 무언가라는 느낌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숲은 단순히 환영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햇빛이 나무들 사이로 광선을 필터링하는 무더운 오후, 지현은 식물들 사이의 빠른 움직임에 놀랐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숲을 지배했다. 반응할 시간도 없이 엄청난 힘이 그녀를 옆으로 강타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근육질의 뱀 고리들에 휘감겨 지현은 자신의 몸이 압박당하는 것을 느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거대한 비단뱀이 아마도 며칠 동안 매복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몇 초 만에 숨이 막혔고 폐가 압박당하며 시야가 어두워졌다.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돌았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속에서 망치질하듯 울렸다. 다리에 묶인 단검에 손을 뻗으려 했지만 압력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지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숲은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지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그녀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포효였다. 깊고 분노와 긴급함이 가득한 소리가 땅을 통해 진동했고 나무잎들이 춤추게 하고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오르게 했다. 나무들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고 맹목적인 분노로 돌진했다. 반의식 상태의 지현은 거대한 고릴라의 실루엣을 엿볼 수 있었다. 근육이 긴장되고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정확한 폭력으로 그 생물체는 뱀을 향해 돌진했고 나뭇가지와 자신의 주먹으로 때렸다. 싸움은 짧았지만 잔혹했다. 패배한 뱀은 천천히 물러나 숲속으로 사라졌다. 지현은 숨을 헐떡이며 충격 상태로 땅에 떨어졌다. 몸에는 공격의 나선형 흔적이 남았지만 살아있었다. 오랜 순간 동안 침묵만이 있었다. 그러다가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강렬한 눈과 거의 인간적인 표정을 가진 고릴라가 인식과 안도 사이의 무언가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은 모든 것의 확인이었다. 몇 년 전에 조용히 한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회복하는 며칠 동안 지현은 그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인상적인 이미지들을 포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매일 아침 커다란 실루엣이 공터 앞에서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이런 기록들 사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두 번째 고릴라, 더 작은 개체가 마음 옆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전의 이미지였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K27의 신호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지현은 그럴듯한 설명 없이 기지로 돌아왔다. 뱀의 흔적은 여전히 보였고 손에는 팔찌가 있었으며 숲이 그녀가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깊은 확신이 있었다. 동료들이 이론이나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득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그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했다는 확신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는 그녀에게 더 큰 무언가를 맡겼을지도 모른다. 지현아, 정말 고릴라였다고 확신해? 동료 준호가 의료실에서 그녀의 상처를 살펴보며 물었다. 이 산에서 그런 크기의 고릴라가 혼자 다닌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본 걸 본 거야. 지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냥 고릴라가 아니야, 마음이었어. 10년 전에 풀어준 그 새끼? 지현아, 그때 얼마나 작았는데. 성장했겠지. 지현이 창밖 숲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잊지 않았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환상을 본 거일 수도 있어. 비단뱀 공격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거든. 하지만 지현은 확신했다. 그날 밤 그녀는 카메라 녹화 영상들을 다시 검토했다.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 기지를 향해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잠깐 나타났던 두 번째 형체, 모든 것이 실제였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 기지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 마치 나무 줄기를 때리는 듯한 리듬이 있었다. 다른 보호관들도 들었지만 아무도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원숭이들의 의사소통일 거야. 상급자인 김 대장이 설명했다. 번식기가 되면서 더 활발해진 거지. 하지만 지현은 달랐다. 그 리듬에는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다. 마치 부호나 메시지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그 소리를 귀에 깊게 듣기 시작했다. 패턴이 있었다. 짧은 소리 3번, 긴 소리 2번, 다시 짧은 소리 3번, 반복되는 순서였다.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지현은 밤마다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작은 녹음기를 창가에 두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리듬을 분석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명확한 구조가 드러났다. 짧은 소리 3번, 긴 소리 2번, 다시 짧은 소리 3번, 그리고 긴 침묵 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지현이 혼잣말을 하며 녹음을 다시 들었다. 누군가 나와 소통하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모스 부호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 패턴은 그것과는 달랐다. 더 단순하고 원시적이었다. 마치 가장 기본적인 신호체계 같았다. 다음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밤이 되자 창문을 열고 작은 나무 막대기로 창틀을 똑같은 패턴으로 두드렸다. 짧은 소리 3번, 긴 소리 2번, 짧은 소리 3번, 그리고 기다렸다. 몇 분 후 숲에서 대답이 왔다. 똑같은 패턴이었지만 더 강하고 확실했다. 지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정말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옆방에서 잠을 깨운 준호가 복도로 나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 소리였어. 지현이 서둘러 창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마음이 정말로 그녀와 소통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무엇을 전하려는 걸까? 며칠 후 지현은 개인적으로 숲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혼자서 주말을 이용해 개인 시간이라고 말하고 기지를 떠났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다. 숲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생명체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지현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전에 마음을 만났던 공터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땅에 돌들이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큰 원 안에 작은 원들이 있고 그 주위로 일직선으로 놓인 돌들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지현이 돌 배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때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보니 마음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체구가 더 작은 젊은 고릴라가 있었다. 카메라에 잠깐 잡혔던 바로 그 개체였다. 마음, 지현이 조용히 불렀다. 마음은 몇 발자국 다가와서는 돌 배열을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린 후 지현을 가리켰다. 의미가 명확했다. 이 배열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작은 고릴라가 수줍게 앞으로 나왔다. 마음이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자 지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작은 고릴라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 아이는 지현이 마음을 바라보며 물었다. 마음은 작은 고릴라를 껴안았다. 그리고 지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지현은 깨달았다. 이 작은 고릴라는 마음의 새끼였다. 그리고 마음은 지현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아빠가 됐구나. 지현이 감동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음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는 숲 깊은 곳을 가리키며 낮은 소리를 냈다. 경고하는 소리였다.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현은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 소리였다. 이 깊은 숲에서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였다. 트럭 엔진 소리와 전기 톱 소리가 섞여 있었다. 불법 벌목. 지현이 중얼거렸다. 마음은 불안해하며 작은 고릴라를 자신 뒤로 숨겼다. 그리고 지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지현이 마음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마음은 돌 배열 중 가장 큰 돌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녹슨 목걸이였다. 지현이 10년 전 마음에게 달아주었던 바로 그 식별표였다. 네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지현이 놀라며 식별표를 받아들었다. 목걸이 뒷면에는 그때 새겨놓은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다. 자유롭게 살아라, 지현. 하지만 그 아래에 새로운 글씨가 추가되어 있었다. 거친 손으로 긁어놓은 듯한 글자들이었다. 도와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이 글씨를 새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랫동안 계획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이었다. 기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현은 마음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10년 전 작은 생명을 구했듯이 이번에는 그의 가족과 숲 전체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마음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작은 고릴라를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지현은 혼자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다. 톱밥 냄새와 디젤 연료 냄새가 자연의 향기를 압도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 큰 바위 뒤에 숨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트럭 3대와 이동식 제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보호구역의 귀중한 나무들을 무차별적으로 베어내고 있었다. 수백 년 된 참나무와 소나무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나갔다. 이건 보호구역인데. 지현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더 놀라운 것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지현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박전무였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전무이사였다. 불가능해. 지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박전무는 바로 지현의 상관이었다. 15년 동안 환경 보호에 헌신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파괴적인 행위에 배후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현은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트럭들, 벌목 현장, 그리고 박전무의 모습까지. 하지만 셔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한 작업자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누가 있나? 작업자가 소리쳤다. 지현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발견되면 큰일이었다.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했다. 바람 소리겠지. 다른 작업자가 대답했다. 계속 일해. 몇 분 후 지현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 전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음과 작은 고릴라를 다시 만났는데 마음의 어깨에 상처가 나 있었다. 다쳤어. 지현이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마음은 벌목 현장 방향을 가리키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땅에 앉아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큰 원을 그렸다. 그 안에 작은 원들을 여러 개 그렸다. 그리고 큰 원의 일부를 지워버렸다. 너희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구나. 지현이 이해하며 말했다.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고릴라를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아픈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집이 사라지고 있었고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곳이 없어지고 있었다. 지현은 마음의 상처를 살펴봤다. 깊지는 않았지만 감염될 수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응급처치 용품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다. 마음은 가만히 있으며 지현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지현이 처치를 마치며 말했다.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박 전무가 연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신고 경로는 막혀 있었다. 그는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는 위치에 있었다. 지현의 신고가 그에게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기지로 돌아온 지현은 고민에 빠졌다. 촬영한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환경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증거가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무허가로 보호구역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지현아,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였는데. 준호가 식당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지현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요즘 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현은 준호를 믿을 수 있는지 고민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지만 이런 큰 일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잘못하면 준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날 밤 지현은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다시 마음의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패턴이었다. 더 급하고 절박했다. 짧은 소리들이 연속으로 이어졌다만 무슨 일이야? 지현이 창문을 열며 밖을 내다봤다. 숲속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불빛이었다. 그리고 연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녀가 망원경을 들고 숲을 살펴봤다. 멀리 벌목 현장 방향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 작업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 같았다. 하지만 불은 통제 불가능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건조한 계절이라 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마음의 두드림 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자신과 새끼 그리고 숲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지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화염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고 마음과 새끼, 고릴라는 물론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동쪽 보호구역 7구역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현은 응급장비를 챙겨 기지를 나섰다. 규정상 혼자서는 안 되지만 마음과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었다. 소방팀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다. 숲으로 달려가는 동안 지현의 무정이에서 박 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현 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지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지현은 잠시 망설였다. 박 전무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었다. 잠시 주변 순찰을 나왔습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산불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저도 연기를 보고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즉시 돌아오세요. 지현은 무정이를 끄고 더 빠르게 달렸다. 박 전무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분명히 화재의 원인을 알고 있었고 지현이 진실을 발견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숲에 도착하자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바람이 강해져서 불이 여러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시야가 제한되었다. 지현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마음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해 나아갔다. 마음, 마음, 그녀가 소리쳤다. 멀리서 고릴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절망적이고 두려움에 찬 소리였다. 지현은 그 방향으로 뛰어갔다. 연기 속에서 마음의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작은 고릴라를 안고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었다. 불이 바위 아래까지 번져와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 내가 왔어. 지현이 소리쳤다. 마음은 지현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바위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불길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지현은 주변을 살펴봤다.
근처에 작은 가을이 있었다. 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불길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내 가을 물을 바위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땀과 연기로 숨이 막혔지만 지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도 바위 위에서 돌들을 던져 불길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두 생명체가 서로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작은 물길이 만들어졌다. 불길 사이로 좁은 통로가 생겼다. 지현은 마음에게 손짓했다. 이쪽으로 빨리. 마음은 작은 고릴라를 안고 조심스럽게 바위에서 내려왔다. 젖은 땅을 밟으며 지현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에 타서 약해진 거대한 소나무가 그들을 향해 넘어지고 있었다. 위험해! 지현이 소리쳤다. 마음은 재빨리 작은 고릴라를 지현에게 밀어주고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거대한 나무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 마음과 지현, 새끼 고릴라 사이에 불타는 장벽이 만들어졌다. 마음, 지현이 절규했다. 영이 너머로 마음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불길에 갇혀 있었다. 지현은 작은 고릴라를 안고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녀가 마음을 향해 소리쳤다. 지현은 작은 고릴라와 함께 산 아래로 향했다. 새끼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지현을 믿고 따라왔다. 기지 근처에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소방차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지현이 소방대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방대장이 달려와서 상황을 물었다. 화재 현장이 어디입니까? 동쪽 7구역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갇힌 동물이 있어요. 고릴라 한 마리가. 고릴라요? 대장이 놀라며 물었다. 그때 박전무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현 씨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은? 지현은 작은 고릴라를 박전무에게서 숨기며 대답했다. 보호해야 할 생명체입니다.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조하러 가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자연스럽게 피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현이 강하게 반박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박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지현 씨,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즉시 기지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소방대장이 지현의 편을 들었다. 인명구조가 우선입니다. 동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시도해봐야죠.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박전무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지현은 불안했다. 박전무가 함께 간다면 마음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소방팀과 함께 다시 화재 현장으로 향하면서 지현은 작은 고릴라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구해내겠다고.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리고 박전무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곧 밝혀질 것이었다.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불길이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펼치고 진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건조한 날씨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았다. 고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대장이 지현에게 물었다. 지현이 마음이 갇힌 바위를 가리키려는 순간 박전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쪽은 너무 위험합니다. 불길이 가장 거센 곳이에요. 다른 곳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아닙니다. 지현이 강하게 반박했다. 저기에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현 씨,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소방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지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 화재가 왜 시작되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순간 박전무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지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불법 벌목 때문이에요.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질렀고 그것이 통제 불능이 된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현을 바라봤다. 박전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지현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다. 트럭들, 벌목 현장, 그리고 박 전무가 작업을 지휘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당신이 보호구역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소방대장과 대원들이 사진을 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박 전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지현 씨, 박 전무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고발입니다. 위험한 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현이 맞섰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제는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까지. 박전무가 한 발 다가섰다. 그 사진들을 삭제하세요. 지금 당장. 절대 안 돼요. 그렇다면 박전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권총이었다. 소방대원들이 긴장하며 뒤로 물러났다. 지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무님, 이럴 필요는. 소방대장이 말리려 했다. 조용히 하세요. 박 전무가 소리쳤다. 이 문제는 당신들과 상관없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거대한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음이었다. 불길을 뚫고 그가 나타났다. 온몸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마음은 박 전무가 지현을 위협하는 것을 보자 거대한 주먹을 들어 올렸다. 박 전무가 놀라며 총구를 마음에게 돌렸다. 저리 가! 짐승 같은 것이. 하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현을 보호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왔다. 박 전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쏠 거야! 정말 쏠 거라고! 그 순간 지현이 앞으로 나섰다. 안 돼요. 마음은 제 친구예요. 친구. 박 전무가 비웃었다. 짐승과 친구라고요? 그래요. 지현이 마음 앞에 섰다. 마음은 저를 2번이나 구해줬어요. 뱀에게 공격당했을 때도 지금도. 당신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예요. 마음은 지현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박전무를 압도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지현이 계속 말했다. 마음과 저 사이의 유대를, 이 숲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겠지만 이곳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터전이에요. 박전무의 손이 더욱 떨렸다. 그런 말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개발이 필요하고 경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현이 반박했다. 보호구역을 파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를 저지를 권리가. 그때 소방대장이 조용히 박전무 뒤로 다가갔다. 대화에 정신이 팔린 박전무는 눈치채지 못했다. 지현 씨 말이 맞습니다. 소방대장이 말했다. 저희도 이 숲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박전무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소방대장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총이 땅에 떨어졌다. 놓으세요. 당신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공무집행 방해와 총기 위협, 그리고 방화로 체포하겠습니다. 소방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은 지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지현은 마음의 큰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마음,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길은 여전히 번지고 있었고 작은 고릴라는 어디선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현에게는 이 모든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지리산을 진정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더 큰 임무가 남아있었다. 마음이 숲 깊은 곳을 가리켰다. 작은 고릴라가 있는 곳이었다. 가족이 다시 만날 시간이었다. 박 전무가 연행된 후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화재 진압에 집중했다. 지현과 마음은 함께 작은 고릴라가 숨어있는 곳으로 향했다. 여기가 점차 거치면서 숲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다. 일부 지역은 탔지만 대부분의 고대 나무들은 무사했다. 안전한 동굴 근처에서 작은 고릴라를 발견했을 때 지현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새끼는 마음을 보자 기쁨으로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가족의 재회였다. 정말 다행이야. 지현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음은 지현을 바라보며 깊은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보물상자 같은 것을 꺼냈다. 저게 뭐야? 지현이 호기심으로 다가갔다. 상자 안에는 지난 10년 동안 마음이 모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지현이 잃어버린 작은 물건들, 그녀가 마음을 돌보던 시절의 기념품들, 그리고 나무식과 돌로 만든 조그만 조각품들이 있었다. 모든 것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작은 종이가 있었다. 비바람에 상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지현이 마음을 풀어줄 때 써놓은 간단한 메모였다. 자유롭게 하지만 안전하게. 언제나 기억할게. 지현, 네가 이 모든 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지현이 감격하며 말했다.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고릴라를 지현에게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킨 후 지현을 가리켰다. 의미는 분명했다. 이 새끼에게 지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새끼한테 내 얘기를 해주었구나. 지현이 웃으며 말했다. 작은 고릴라가 지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만졌다. 10년 전 마음이 그랬듯이 신뢰와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며칠 후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전무이사 불법 벌목 연루, 환경보호관의 용기 있는 고발, 고릴라와 인간의 특별한 우정 등의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다. 지현은 환경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았고 더 중요하게는 지리산 보호구역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기 시작했다. 박전무와 연루된 불법 벌목업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현 씨 정말 대단해요. 새로 부임한 김 소장이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숲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거예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지현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마음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싸운 거죠. 한 달 후 지현은 특별한 소식을 들었다. 마음과 작은 고릴라 외에도 이 지역에 몇 마리의 고릴라가 더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매우 드문 종족이며 보호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이제 정말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아요. 준호가 기쁘게 말했다. 당신이 발견한 고릴라 가족 덕분이에요. 지현은 매일 아침 숲을 순찰하며 마음의 가족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 고릴라는 날마다 자라고 있었고 마음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지현이 기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을 때 익숙한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패턴이었다. 더 밝고 경쾌한 리듬이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마음과 작은 고릴라가 공터에서 놀고 있었다. 작은 고릴라가 나뭇가지로 바위를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마음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지현은 미소 지으며 같은 리듬으로 창틀을 두드렸다. 마음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숲이 비밀을 간직한다고 말해요. 지현이 일기에 썼다. 또 어떤 이들은 숲이 진심으로 맡겨진 모든 것을 돌려준다고 하죠. 제가 아는 것은 특정한 유대는 시간이나 거리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과 기억과 마음으로 엮어진 끈이에요. 그리고 지리산 깊은 곳에서 그런 끈들이 여전히 숨 쉬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영원하게. 그날 밤 지현은 평온한 잠에 들었다. 숲의 소리들이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마음의 가족이 안전하고 숲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리산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 FMT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현과 마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하기 위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왼쪽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매일 저희는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